간다며. 이제 좀 느긋하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 답답해 죽겠으니까 얘기 좀 해봐. 하루에 5분도 나하고 얘기할 시간 못 내줘? 내가 일하는 기계를 결혼했냐고?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부부 사이에는 돈 말고도 소중한 게 있는데 소통이 뭔지 모르는 남편 옆에서 아내는 숨이 막혔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만 있으면 어색하고 냉랭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아내분도 너무 외로워 보이고 남편분은 또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 상황에서 또 누구나 다 그러고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뭐 공감되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네.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의 일은 당사자 두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훈수두기도 되게 어렵다. 사실 딱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편하고 좀 다르게 네. 정말 누구 편에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건 딱 보면 누가 바람을 폈다거나 뭐 이러면 에이 못했어 막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뭐 어느 부분이 주위에 있는 모든 부부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대화 안 나누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고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고 네. 딱 이렇게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정말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선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부 문제는 부부밖에 모르는 모른다라는 거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전부 다 밖에서는 인꼬 부부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를걸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원래 이제 또 비밀 상담이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완벽한 이제 부부로 비춰지고 정말 인꼬 부부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 이제 골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더 드러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감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부부가 계시다면 네. 그리고 좀 애교가 넘치는 남편이 지금 거봐 여보 돈으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아내께서 시끄러우니까 돈이란 많이 벌어와 그럼 또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모든 걸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사는 거긴 근데 요즘 하잖아요. 언론에서 보면은요 이 돈 많은 분들이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이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두 분의 관계에서는 딱 이렇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아내는 분노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아내. 왜냐하면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회피를 하는 이제 유형이세요. 예. 그런데 이 두 분의 깊이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부터 이 부분이 시작된 거냐면 사실 신혼 초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내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식 날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데이트할 때 무슨- 잘해주던 남자가 남편이 돌변을 했다. 그때부터 나를 무시하고 가정에 너무 등한시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연애 기간은 비교적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1년 미만이다 이러면 사실은 유연군에 속하거든요. 유연군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한 이후에 어떤 한 사건이 이제 발생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자기 안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아내는 왜 접근하기가 어렵냐면 또다시 나한테 그 상처를 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두 분의 관계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저는 좀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전에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길게 연애를 하면서 싸워보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도 보기도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또 아내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럼 20년 전에 있었던, 왜냐면 대학생이니까 자녀가 네. 일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러셨어요. 아, 그럼 너무 힘들죠, 남자가. 그리고 남자가 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아내한테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까 새벽 2, 3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속상해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밖에서 성공하고. 성공하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안정권에 들었을 때는 아.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마음은 몰라주고 바깥에서의 활동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욕구들이 기본적인 욕구부터 채워지고, 그럼요. 예.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나하고 대화가 되는구나, 나를 좀 바라봐 주는구나,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이면 지지받고 위로받고 그다음에 응원을 받으면서 사회활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오히려 그게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남편을